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기사를 속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러터닉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게 그간에 계속 논의되어 왔던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500조죠. 약 500조입니다. 이 500조를 미국이 조성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의 펀드에 백지수표로 현찰로 내놔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지금 협상이 완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보도입니다. 지난달 7월 30일 한미 간의 이 관세협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조선업 투자 약 1,000억 불을 포함한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한다 라고 발표하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25%로 올린, 15%를 25%로 올린 일방적인 관세, 뭐 이러면 상호관세입니다만 일방적인 관세 25%를 그렇게 안 하고 15%만 하기로 했다. 그래서 협상이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들의 대우해 주는 것과 똑같이 가장 좋은 나라의 대우,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협상했다라고 발표했고 굉장히 잘 됐다. 엊그저께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굉장히 잘 됐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우리가 돈을 얼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가 없었죠. 그러나 저는 한 달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해왔고, 지난주에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미국은 캐시를 요구할 것이다. 오늘 드디어 미국 러터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은 500조를 캐시, 현찰로 달라는 겁니다. 백지 수표를 끊어라.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당신들은 돈만 내라 이겁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약 700조, 일본도 거의 현찰을 해야 된다. 한국 500조, 일본 700조, 1200조,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은 미국 국가를 위해서 쓰는 미국 국가 경제 안보 기금이다. 어디에 쓸지 뭘 할지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다. 어디 투자해가지고 뭐 반도체를 하든 AI를 하든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 것이다. 한국은 한 10% 수익금 떼줄게. 이거 완전히 날강도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지금 하는 구체적인 그 의도와 전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저는 벌써 2달 전부터 여러 방송에 나가서 예고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된다. 이 5,200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경제적인 아이디어도, 사업적 아이디어도 가장 뛰어납니다. 공무원 몇 명, 관료 몇 명이 그 짧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금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대한민국 사령탑이죠. 지금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제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왔다 이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난달 7월 30일 날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합의 너무 잘 됐다. 제가 이런 의문과 주장을 하니, 또 미국의 레빗, 그 금발의 미녀 대변인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들의 입으로 SNS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아니야 5%만 현금 주는 거고 나머지는 뭐 보정이고 뭐 재투자고. 그런데 보정은 누구 채무를 보정한다는 뜻이냐 설명도 없고, 재투자는 어떤 투자를 재투자한다는 뜻이냐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안보실장이 진실을 말했죠. 정책실장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합의가 된 것도 아니다. 쌀 소고기도 합의가 안 됐다. 3,500억 불도 합의가 된 게 아니다. 5%만 준다. 그것도 아니다. 협상 중이다. 드디어 오늘 이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역시 미국과의 협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협상이 정말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그런 전략 하에 올해 1월 달부터 이 깡패적인 신제국주의적인 관세 협상이라는 것을 전 세계를 상대로 했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라는 군사적 지렛대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돈을 뜯어낼 것이다. 일본도 주1미군이 워낙에 전략적으로 일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강력한 걸 뜯어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협상의 열 위에 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EU 7천억 달러, EU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다 포함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는 20몇 개의 나라가, 몇 개국 나라가 개별 기업의 투자까지 포함해서 7천억 달러, 이것은 각 나라로 나누면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난 이후에 김용범 또 정책실장이 개별 기업, 삼성, 현대 등등 한화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1,500억 불을 또 약속했다. 그것은 별도다. 자, 제 말씀대로 되잖아요. 기업들의 투자 약속은 별도로 또 트럼프가 요구할 것이다. 이번에 별도 1,500억 달러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것은 별도다. 이거는 뭐냐면 삼성이 반도체를 뭐 공장을 짓는다. 그 공장은 삼성 소유권이다. 거기서 이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좋은 것이고, 미국의 법인세 이런 거 내니까 또 미국이 좋은 것이고, 세후 순수익이 남으면 그거는 삼성이 한국에 가져온다. 이건 삼성이 좋은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FDI, 해외 직접 투자죠. 그런 식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는 거 1,500억 불 이번에 합의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하자 하니까 이것과는 별도로 3,500억 불은 한국 정부가 캐시로 500조를 내놔라 이겁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가 그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미국 러터닉 상무장관이 돈을 내놔라, 미국 펀드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뭘 쓸지는 묻지도 마라. 백지수표다. 일본한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500조? 5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올해 1년 예산이 670조입니다. 500조는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80%의 돈이고요. 불가능한 거죠. 그게 트럼프식의 전략입니다. 불가능한 거를 때리고 양보를 엄청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뭐 200조 이상을 뜯어내겠죠. 절반 이상을. 우리 경제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게 된다. 예.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뭐 한국 돈을 줘봤자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달라는 거거든요. 달러가 아니면은 미국 재무선 국채가 우리가 많으니까 그걸로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환 보유고가 얼마입니까? 예, 4천억 불. 그런데 3,500억 불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날로, 그것도 단기에 빨리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날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납니다. 바로 IMF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다 알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한 4천억 불 중에 달러 한 1천억 불, 나머지 3천억 불 이상이 이자가 나오고 가장 안전한 자산, 미재무성 국채거든요. 제가 2달 전부터 트럼프의 전략은 1월달, 2월달에 언론에 다 공개된 최고의 경제 전략 참모, 미란이 트럼프의 최고의 경제 전략가입니다. 미란은 지지난주에 트럼프가 말 잘 안 듣는 미연준, FRB, 미연준, 그 파월 이사장, 의장, 말 안 들으니까, 금리 인하해라, 말 안 들으니까, 가장 최측근인 경제 전략가 미란을 미연준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파월을 견제하고 조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장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바뀌잖아요. 이건 완전히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네, 그 미란의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략 보고서의 핵심이 미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냈고 너무 많은 미재무성 국채를 전 세계에 발행해 왔다. 그것은 미국의 빚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1년 이자만 1,400조다. 우리나라 예산의 2배 이상. 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자만.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에 나머지 나라를 다 합한 군사력보다 미국의 군사력이 더 강력하다. 미국이 1년에 쓰는 국방 예산만 1,000조다 해서 1,000조국이라고 하죠. 1,000조국. 나머지 국가의 국방 예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국방 예산을 올리라고 막 하잖아요. 유럽에도, 일본에도. 예.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국방 예산은 약 230조, 200조가 좀 넘었습니다. 그 다음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 인도가 한 80조,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합니다. 60조 정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쓰는 거죠. 인구 대비로 보면.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 서유럽의 과거에 선진국이었던 그 나라들이 5, 60조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영국은 8천만이고, 독일도 7천만이 넘고, 우리는 5천만인데, 네. 그런데 우리한테 또 국방 예산을 60조에서 100조로 올려라. 올린 돈을 가지고 미국의 첨단 무기 다 사라. 주한미군 주둔비 지금 1조인데 10조로 올려라. 평택에 그 주한미군 기지 땅 소유권도 넘겨라. 진짜 끝이 없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죠. 무슨 사업을 했죠? 부동산 개발업이죠. 대한민국도 대장동 부동산 개발업 하는 분들이 제일 사기꾼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그리고 2번째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경험이 많고 굉장히 노련합니다. 전 세계가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대통령실이 김용범 정책실장처럼 자꾸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 나중에 뽀록 나고 그것도 금방 들통나고 누구로부터 같은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비서실장으로부터 거짓말이 금방금방 이렇게 들통나기 시작하면 정부의 어떤 말도 안 믿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그런 말을 했죠. 정부가 말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막 바꾸면 그것은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것이다. Fool in the shower room. 예. 샤워 꼭지 떨어뜨린 뜨거운 물, 뜨거워, 또 돌리고, 차가운 물, 차가워, 다시 또 돌리고, 거짓 하다 보면, 샤워실에 바보짓을 하다 보면, 국민은 정부를 안 믿는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의 비일관성 및 정책 무력성 명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은 붕괴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28번에 그렇게 많은 부동산 대책 시도 안 먹혔죠. 그것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저 악마 윤석열이한테 넘긴 겁니다. 대단히 지금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 및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정말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은 더 이상 이것을 국민들한테 덮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려고 덤비고 말이야. 이자가 무슨 5%만 내면 돼, 이 양반아. 당신 말대로 하면 500조 중에 5% 25조만 내면 된다는 소리야. 오늘 러터닉 상무장관이 500조를 현찰로 내라, 백지수표다. 어디에 쓸 건지 물어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 이자가 지금 배운 거라고는 그냥 거짓말하고, 기획재정부 평생 차관까지 있으면서 당신은 그런 것만 배웠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모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경제 관료들은 사기만 치는데 능합니다. 대통령을 속이는 거는 그자들은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사기치고 했던, 나라를 개판 만든 그자들이 이 지금도 있는 기획재정부에 있는 이런 관료들입니다. 이자들을 잘 감시하고 이자들이 선하게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제가 뭐를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걸쳐서 미국과 한미 FTA 그때 얼마나 많은 진보 단체들이 반대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고. 망했습니까? 한미 FTA는 정말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정말로 미국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머리로 한국이 유리하도록 만든 굉장히 성공적인 한미 간의 조약이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한미 FTA는 불공정한 조약이다. 항상 제국주의가 힘약한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그냥 불공정 조약을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당했다, 이거 지속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배경이 깔려서 더더욱이 한국은 캐시 머신이다, 돈 버는 머신이다, 많이 머신이다, 너네들은 돈 더 많이 내야 된다, 유럽이나 일본보다. 지금 그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잘 그렇게 성사시켰던 그런 유능했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례를 잘 참조하시고, 지금 전 국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해서 전 국민들의 집단적인 지성, 집단적인 지혜, 정말로 경제에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아야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없이는 몇 명의 관료가 쉬쉬하면서 이 문제를 만약에 끌고 간다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권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550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만함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과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오케이 했다가 그게 들통나서 3개월, 4개월 동안 소위 광우병 파동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봉착을 했었죠.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보다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더 강력하고 너무나도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지혜에 의지할 때만이 특히 이러한 제국주의적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언론인들도 트럼프의 미란 보고서를 공부하고 국민들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란 보고서의 결론은 1년에 1,400조나 드는, 1년에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미국 빚의 이자만 1,400조가 드는 이 미 국채, 이 빚을 청산을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버텨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뭐 한국의
대기업이 와서, 미국 와서 반도체 공장 지어라, 무슨 조선업 공장 지어라, 이거 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 뻥입니다. 조선업? 미국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미국 백인 노동자들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미국 1인당 GDP가 7만 불이 넘었는데, 그 비싼 인건비를 백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거는 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결국은 돈을 갖고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500억 불 우리나라 미국 간에, 거기에 뭐 1,000억 불, 1,500억 불이 우리 조선에, 미국에 가서 조선에 투자한다, 그 용도가 정해졌다, 그것도 오늘 러터닉 상무장관은 아니야,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용도를 조선업에 제한한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그간의 실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고, 그것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엊그저께 워싱턴에서 이재명,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압축해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마 쌀과 소고기 개방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되어서, 너무 국민들도 뭐 공개도 안 하니까 잘 모르고, 또 이 국제 통상 협상 이런 것은 또 전문적이니까 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똑똑한 국민일수록,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밑바탕, 이 시스템의 밑바탕은 자본주의예요. 하부구조는 경제다. 그 위에 석가래, 지붕, 상부구조,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그냥 바뀌지더라도 지붕은 뭐 교체하면 됩니다, 비가 새면. 그러나 기둥뿌리가 날아가면 그거는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경제 전문가로서, 이 언론이 특히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 유튜브는 경제의 경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솔직히 말해서 무식한 겁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이런 걸 소상히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처럼. 제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 못지않게 쉽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경제인, 경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경제 활동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잘해서 거지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무역 대국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뭘 속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머리도 나쁜 공무원 관료들이.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을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역시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빨리 아는구나,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이런 소상한 내용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저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가고요. 국민들의 창의성을 모셔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다른 유수의 언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안한 한 가지 아이디어, 트럼프 대통령 잘 꼬셔라. 좋습니다. 자, 당신들 요구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들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 200조, 300조, 일본도 그 당신 경제가 빚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우니 우리도 상부상조하자. 한미 동맹이니까, 자, 우리가 미국 국채 3천억 불 갖고 있으니 여기에 뭐 어느 정도 드리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빚진 게 미 국채잖아요. 그거 그냥 빚 청산하자. 미국이 노리는 거는 그거예요. 전 세계가 일본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 그거를 퉁치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란 보고서에는 그 국채의 만기가 10년짜리, 뭐 최장 30년짜리인데 만기를 100년 만기로 하자. 안 갚는다는 뜻이죠. 이자가 한 1.5%인데 이자는 무이자로 하자. 전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돈을 현찰로 줘. 미국의 펀드를 만들 거야. 어디에 쓰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한다? 그것도 백악관 레빈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쓸 것이다. 속마음의 일단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업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죠? 이럴 때 우리는 뭔가 뺏길 거 뺏기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뭔가를, 그런데 미국은 우리한테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예, 뭔가를 요구해야 된다. 그 예가 일본과 미국 간에 체결되어 있는 바와 같은 통화 스왑을 그러면 우리한테 해달라. 이게 당장 당신들한테 이렇게 3,500억 불, 뭐 1,000억 불이든 주더라도 당장 외환 위기 상황이 오는데 이게 안 오도록 달러의 마이너스 통장을 끊어달라. 이게 통화 스왑입니다. 예, 달러가 부족하는 상황이 오면 마이너스 통장, 미국이 끊어준 마이너스 통장에서 언제든지 달러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은 무제한 통화 스왑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0% 저금리지만 그러면 달러가 다 빠져나가고 외환위기가 올 것 같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무제한 통화 스왑, 무제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예치하고 또는 일부 국채는 그냥 퉁쳐버리고 또 나머지 국채를 미 연준의 담보로 예치하고 그 담보의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끊어달라. 주고받자. 이제 그것을 FEMA 레포를 합니다. FEMA. 국제 간의 Foreign International, FEMA, MA, Monetary Authority, 이 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권리를 레포, 리포지션, 새로 세팅한다, 이런 뜻이죠. 네. 하여간, 이거는 뭐 국제금융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건데, 들어보면 뭐, 우리 어렵지는 않죠. 알고 보면 다 쉽습니다. 네. 이러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이제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트럼프와 준비하시는 거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돈 문제가 핵심이죠. 경제 협상, 관세 협상, 이것을 정말로 우리 국익에 맞게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 대통령실도 이제 진행되는 많은 정보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들의 의지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무조건 이재명 좋아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경제는 윤석열을 욕화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시민이라면, 똑똑하다면, 유능하다면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건설적인 비판도 하고 또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또 국민들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월급을 30%를 깎았습니다. 고위공무원들 월급을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나설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는 그렇게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내부터 30% 월급을 내놓겠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25년 전에 그 당시 돈으로 거의 25억 30조 가까이 되는 금이 모였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민이죠. 지금도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국민들을 잘 모시고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이 트럼프발 신제국주의를 잘 헤쳐 나가도록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더욱더 나서주시고 더욱더 또 이병철 TV 사이다에 후원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또 건설적인 이런 방송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